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2024년 9월 이번 주 화요일 정도인가요? 예, 그때 아마 공개된 것 같은데 KPC에서 이제 CAT 1급, 2급 9월 21일 날 시행됐던 거죠. 이번 달은 좀 특이하게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시험이 원래 두 번째 주에 있었는데 세 번째 주로 밀려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출문제 공개를 상당히 빠르게 했어요. 시험 보고 바로 화요일날 공개가 됐는데 아마 이미 저 말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 찍어서 올린 거 저도 본 게 있거든요. 본 게 있는데 먼저 찍어서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좀 뒷북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는 뭐 휴일밖에 못 찍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뒷북이어도 어차피 그분들하고 내용이 저는 항상 아마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저는 내용이 아마 저랑 비슷한 내용으로 수업하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제 CAT 2급이고요. 이제 요번 달은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1교시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공개가 좀 일찍 됐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늘상 자료 보내주시는 강사님이 이제 일찍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셨고요. 이게 이제 문제 형상을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되게 쉽다라고 딱 느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결과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결과는 아닙니다. 그분 제자분들의 이제 결과는 좋지 못해요. 대략 이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30% 정도가 합격권에 들고 물론 이제 시험 때하고 완전히 똑같이 풀진 않았을 테니까는 이것도 이제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어쨌든 30% 정도가 이제 합격권이었고 제가 다시 풀었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불합격권으로 본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핵심은 이제 지금 화면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각형입니다. 오각형. 요 오각형인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요 71이라는 치수만 주고 이렇게 오각형 형태를 그려놨다고 해서 저게 정오각형이라는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여기 있는 접하는 원입니다. 접하는 원을 저게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데 형상적으로 없는 부분이어서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데 그려놓은 이유는 결국 이 원에 접하고 71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오각형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실무에서도 그러면 이제 정오각형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치수를 71만 주고 이 원을 그리느냐?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실무는 이 원도 안 그립니다. 원조차도 안 그려요. 이게 이 시험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눈치챌 수 있게 일부러 원을 그려준 건데, 실무면은 그냥 71만 쓰고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저게 모든 변이 똑같이 71 나오는 오각형일 수도 있지만 한 변만 뭐 길이가 뭐 70인 오각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한 변만 뭐 길이가 70인 오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도면에서 특정 치수를 생략할 수 있다면 누군가 그걸 딱 봤을 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당연히 이걸 거야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정된 형상 우리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형상에만 치수를 생략할 수 있지.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 변은 71이 아니야. 다른 길이야. 라고 하면 거기에 길이를 기입을 해야죠. 기입을 안 한 순간 얘는 뭐예요? 누구나 요것만 보고도 예측할 수 있는 오각형은 뭐밖에 없어요? 정오각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치수를 기입을 한 거니 저건 정오각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못 한다면 그분은 도면을 해독할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도면의 특성이라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지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이제 문제풀이 보내준 강사님이 학생분한테 받았어요. 요번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1화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그분만의 경험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강사를 활동할 때도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요게 타원이거든요. 타원. 요거 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에서 원이 있고 이 원을 이 경사로 잘라가지고 발생되는 이게 타원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을 늘상 하는 꼭 한 번씩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게 혼지 타원인지 저 그림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CAT에서 요구하는 건 네가 그림을 볼 줄 알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을 해독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원이라는 결론을 못 내리는 건 본인이 도면을 해독할 줄 몰라서 못 내리는 거지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만 그려놓고 저걸 타원이라고 우기는 게 어딨냐. 우기는 게 아니라 여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빗면으로 쳤잖아. 도면에 그 정보가 있잖아.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는 도면의 정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백격을 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진짜 시간 허투루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사님들이 뭐예요? 늘상 하는 얘기죠. 요번에도 그 영상 올린 강사님, 이거 풀이 영상 올린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투상이 되면 좋겠지만, 아니, 좋겠지만이 아니라 투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니까? 왜 좋겠지만이야? 투상 안 되는 사람은 도면 그리는 거 아니에요. 투상 안 되는 사람은 도면 때려쳐요. 그게 맞아요. 여기서 뭐 순서를 따진다든가 아니면 뭐 사각형을 돌린다든가 그걸 하면은 투상이 안 돼도 그릴 수 있다. 맞아요. 맞아. 시험만 보고 시험을 합격한다라는 개념만 생각하면 투상이 안 돼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요령 뭐 점에 이제 따올 수 있는 포인트의 순서를 센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특정 포인트 하나를 잡아가지고 사각형으로 돌려서 그 위치를 유추한다든가 맞아요. 그렇게 하면 투상이 하나도 안 돼도 이 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걔 어디다 갖다 쓸 건데? 그러니까 왜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을 자격증을 가진 바보 멍충이를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강사는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그 말은. 투상은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딸 수 있어.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 시험에서. 강사는 학생이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강사가 절대 그걸 입 밖으로 내면 되는 학생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인드야? 그러니까 강사가 나는 너 자격증만 합격시켜줄게. 네가 이거 가지고 일을 하든 못하든 난 알 바 아니다. 너 나한테 자격증 합격시켜달라 그랬지 나한테 기술을 알려달라 그러지 않았다. 지금 그런 태도인 거예요. 자격증을 따겠다는 것 자체가 이걸로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사가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선생님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학생이 자기한테 뭐 그러면 승지를 냈다. 그죠? 이 두 가지 가지고 승지를 냈대요. 요호 타원 요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정오각형이냐?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이 도면에 대한 이제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 거다라는 거예요. 제발 억지, 그러니까 자기가 못 푸는 걸 억지 부리지는 마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키가 되는 핵심은 이제 형상적으로 이제 오각형이죠, 오각형. 이 오각형 문제가 워낙 간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보내주신 강사님도, 결과 보내주신 강사님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결과가 너무 처참하게 나왔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인정을 하셨어요. 이제 자기는 원인을 알겠대. 자기 학생들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근데 이 오각형 문제가 다각형이죠, 다각형. 다각형 문제가 최근에 잘 안 나왔어요. CAT 이제 기출 문제도 쭉 지금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쭉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다각형 나오는 게 이제 예전에 언제 나왔는지 저는 이제 안 찾아봤는데 다각형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한동안 다각형이 안 나와서 자기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다각형의 대비를 소홀하게 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각형을 잘 인지를 못했다. 네, 그렇게 이제 이게 나오죠. 더욱이나 이제 문제가 됐던 건 거의 대부분 다각형, 이따 제가 작도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각형 그릴 때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한 변의 길이를 줬을 때 정다각형을 못 그리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 한 변의 길이를 그리는 법을 까먹어요. 아마 강사님들이 저 다각형 명령 설명할 땐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내접원, 외접원 뭐 이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서리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모서리를 학생들이 잘 까먹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도 알고 있는 게 시중에 돌고 있는 요 캐드 연습용 예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뭐예요? 원을 이용해서 내접원이든 외접원이든 원을 이용해서 다각형을 정의하는 예제는 많은데 한 변의 길이 가지고 정의하는 예제는 예제 수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이제 익힐 정도로
충분한 연습을 못하고 이제 몇 번 해보고는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받은 자료에 보면은 학생 그 선생님이 보내준 학생 중에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한 명이 이 다각형의 요 길이 70일을 못 맞췄어요. 그 학생은 속으로 이제 저도 확인한 바인데 강사님한테 물었더니 맞다 내 저번 왜 저번 이걸로 어떻게든 쇼부를 보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결국은 틀렸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각형 그리는 게 핵심이다. 뭐 형상적으로 보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오각형이 핵심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각형 말고 형상이 하나 더 있죠. 오각형이 핵심이고 일단 오각형 설명 마저 할까요? 오각형의 형태가 이제 전체 요 109mm가 다 있는데 보면은 요 위쪽이 날라가 있죠. 여기가 그게 요 오각형에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가지고 이 선이 있는 부분은 요 109mm가 다 있어요. 109mm가 다 있고 요 선에서 이제 여기 두 번째 부분 여기 위쪽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선으로. 그래서 이제 오각형을 섹션을 두 개로 구획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형상이 이렇게 돼 있다. 오각형 하나가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형상이 우측면에서 보면 이제 나오는 이 형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바닥에 요만큼 살짝 있죠, 살짝. 이 형상이 이제 요 57mm 떨어진 여기서부터 저 형상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쭉 있는데 얘가 어디서 끝나냐면 요 빗면 만나는 데서 끝나는 거야. 딱. 빗면 만나는 데서 끝나가지고 요만큼만 튀어나왔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살짝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상을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얘가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여기서 47짜리 원으로 구멍을 뚫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원으로 구멍을 뚫었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허공이니까 없는 거고 이제 여기만 이렇게 자리가 남았겠죠. 자리가 이렇게 남은 거고 그 중심이 여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는데 구멍도 뭐예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구멍을 쭉 뚫은 게 아니라 요 끝단이 요 경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서 구멍을 뚫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형상이 나온다. 뚫린 구멍.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형상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라. 자꾸 얘기를 하는 게 형상적으로 이해를 해라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할 거는 그 강사님이 저한테 이제 자기 학생들이 이걸 못 풀었다. 그러니까 그 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수업에서 다각형을 많이 안 다뤘다는 얘기예요. 최근 이제 출제 경영 자체가 다각형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설사 다각형을 잘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그게 잘못된 게 뭐냐. 제가 강사님한테 누누이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지만 강사님이 하는 작업을 그냥 따라하는 게 수업의 전부였지 않았냐. 학생 스스로 응용하는 수업이 아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과 요령을 알려주지 마라. 제가 늘상 하는 수업대로 형상에 집중하도록 해라. 라고 제가 늘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경험해본 문제하고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풀었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강사님하고 같이 그려본 것만 난 그릴 수 있어. 그거랑 비슷해야 돼. 다르면 난 못 그려. 결국 이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본인을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제 유튜브 댓글에 이제 제가 1교시, 2교시 있는데 한 교시만 풀어드리잖아요. 1교시를 풀든 2교시를 풀든. 그러면 이제 댓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1교시를 풀었을 땐 2교시를 좀 풀어서 올려주세요. 2교시를 풀었을 땐 1교시를 풀어서 올려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어차피 찍을 거면 그냥 1, 2교시 다 찍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 수도 많고 그러면 영상마다 보면은 조회수도 많이 나올 거고 그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 교시만 찍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머지 교시는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고 방향만 다르고 치수만 다르니 본인이 직접 머리로 생각해서 응용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풉니다 알려주는 그 순서를 외우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위예요. 제가 그걸 할 때 제가 설명이 되게 길잖아요. 긴 이유도
원리를 제대로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렸냐 그 순서를 따라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그 포인트를 선택을 했고 왜 그 포인트에서 땄냐 그 원인을 여러분들은 여러 번 제 말을 곱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랑 같이 안 그려본 도면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 생각을 기준으로 어떤 포인트를 스스로 찾고 그릴 수 있는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자꾸 그냥 이 그림을 베껴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도면을 때려치세요. 캐드를 때려쳐요. 그게 맞아요. 난 베껴 그리지 않겠다. 이 형태를 내 머릿속에 완전하게 입체로 이해를 하겠다. 투상을 무조건 하겠다. 투상이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아니에요. 투상 안 되면 그냥 때려치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가차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하지? 재수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도면 그리는 투상이 안 되면 더 이상 도면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기초 중에 기초고 가장 근본이에요. 투상이 안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제 학원 제자들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 투상이라는 꼭 해야 됩니까? 자기는 너무 어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세요. 그런 전 얘기해요. 학원 있을 때 학원을. 그래서 바로 그냥 그날 수업 끝나고 나가서 환불 신청하고 오신 그만두시는 학생들 제 밑에 수강생들은 많았어요. 저는 본인이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본인이 난 어려워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계속 끌고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몇 번을 했는데 안 돼요. 도저히 이걸 난 저 머릿속에 입체를 못 넣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길을 찾는 게 그 학생을 위해서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상은 그 다른 영상 보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투상 이거 보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투상을 못 해요.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한참 전 영상인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투상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했죠. 그분이 덧붙인 말이 뭐냐면 이거 남이 그린 도면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면을 뭐하러 그래? 어차피 내가 남한테 주면 내가 그린 도면인지 그 사람은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럼 도면 그릴 필요 없지. 원래 그걸 하려고 도면을 그리는 건데 우리가. 내 생각을 남한테 100%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는 걸 그리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된대. 그럼 도면 그릴 필요 없지.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신데 이 말들은 절대 들으시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 의미 없어요.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해요? 난 그냥 따면 끝이야. 라고 한다면 말 않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의해라. 자, 어쨌든 사설로 이제 18분을 사설 중간에 이거 형상 설명을 했으니까 형상 설명에 18분을 들었다고 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많이 아쉬운 건 이게 옛날에 ATC 지금 C8로 넘어오기 전에 옛날에 ATC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본 난이도예요. 기본 난이도에서 쉬운 난이도예요. 이 정도는 되게 쉬운 난이도. 옛날 ATC 기준으로 하면 이게 C8로 넘어오면서 이상하게 C8가 수준을 낮게 잡아가지고 합격률을 너무 많이 높이려고 지금 시험이 좀 엉망이 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예전에 ATC 공부하시던 분들은 이 정도는 껌이지 이러고 그랬을 거예요. 문제 요번에 해자네? 해자스러운 문제를 출제했네? 그러고 하셨을 거예요. 옛날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희한하게 요즘 학생들은 이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죠.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안된 문구 적혀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델리트 지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지우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에 환경 설정은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고 자, 도면층 설정 해야겠죠. LA. 자, 엔터. 자, 도면층은 일단 외형선 그 다음에 스물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가상선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문자 마지막으로 뷰포트까지 만들면 총 7개죠. 7개 만들면 되겠죠. 자, 외형선의 색상. 자, 색상은
자, 3번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 색상은 2번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 1번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흰색. 그 다음에 뷰포트 4번 하늘색이죠. 이렇게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선 종류. 선 종류는 수문선 컨티뉴스 눌러가지고 자, 로드 가서 자 여기서 우리 3개 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센터 하나 선택하고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도 같이 선택해주고 제일 밑으로 내려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3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수문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스 눌러주고 센터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스 눌러주고 팬텀 선택하고 확인.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늘상하는 얘기지만 히든 2, 센터 2, 팬텀 2 감점 아시면 안 돼요. 히든 2도 아니고 센터 2도 아니고 팬텀 2도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이 생겼어도 여기서 지정한 건 히든을 써라, 센터를 지정하라, 팬텀을 써라. 이 도면층 설정에 대한 거 저는 못 외우겠는데요. 상관없어요. 시험 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나 확실하게 못 외울 것 같다라 그러면 볼 수 있는 거까지 보시면 되고요. 외워서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상하게 외워가지고 틀리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가다가 수문선을 숨김선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뷰포트를 뷰포터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수를 치수선. 예. 그 선 붙으면 그 순간 그거 감점이에요. 그런 별것도 아닌 걸로 감점하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 거지. 도면층에서 그 이름이 다르면 도면을 2개를 합치잖아요. 그럼 도면층이 2개가 돼요. 이름이 달라버리면. 그래서 협업할 때는 저 도면층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밑에 상사가 야, 나 도면층 이렇게 쓸 거야. 너도 나중에 도면 합쳐야 되니까 내 거랑 도면층 맞춰. 라고 위에 상사가 얘기했는데 밑에 애가 오타를 냈어. 그럼 합치면 도면층이 2개가 생겨요. 그러면 상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욕하죠. 야, 똑바로 안 해.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도면층 2개 됐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저 오타라는 게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실제 실무에서는 되게 심각해요. 근데 협업을 이제 두 명이서만 한다라면 상관없는데 3-4명이서 한다. 근데 3-4명이 다 틀렸다. 그럼 짜증 대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면층을 맞추는 거, 어떤 작업 환경을 맞추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인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건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얘는 이제 닫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 시작.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익숙한 건 이거겠죠. 여기서 이제 전체 높이.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폭.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면도의 폭이나 아니면 평면도의 높이겠죠. 요거에 관련된 치수를 해가지고 뭐예요? 사각 만들고 우측면도 사각 만들고 이거 평면도 사각 만들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이건 있어. 요 높이는 있어요. 요 높이는 있지. 요 높이가 있다는 건 이 폭은 있지. 그렇죠? 이 폭은 있어. 이건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이 폭이 없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이 높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존의 구성이 안 된다. 정면 존, 우측면 존, 평면 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결국은 이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이 먼저 완성이 돼야 어떤 존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각형을 그리는 게 먼저다. 그러면 오각형을 그리려고 하면 오각형에 대한 치수가 뭐가 있냐?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71이다. 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오각형의 옵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다 잘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만 저걸 오각형을 못 그렸고요. 나머지는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빈도는 아닌데 모르시는 분이 분명은 존재해요. 분명히.
그래서 오각형 우리가 이제 정다각형을 그려주는 명령은 POL. 폴리곤이죠. 폴리곤. 단축키로는 POL이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면의 수 오각형이니까 당연히 5를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심을 지정하라 그러면 그냥 무심코 중심을 툭 지정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중심 지정하라는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커맨드 라인에 써 있어요. 저는 커맨드 라인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캐드 쓰시는 분들, 캐드를 학습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커맨드 라인에 나오는 말들을 안 봐요. 안 보고 작업해요. 왜 안 보고 작업하냐? 그냥 강사님이 알려준 순서를 외워요. 제가 캐드 초반에 학생들한테 학습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를 보세요. 학생들이 이제 어떤 명령을 실행했고, 선생님 이 명령 실행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설명을 들은 학생들이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명령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는 건 커맨드 라인 보셨어요를 확인을 해요. 커맨드 라인 한번 보셨어요? 그럼 학생이 아니 저는 순서를 묻기 전에 커맨드 라인을 보세요 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 행위가 솔직히 말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다른 요구를 하죠. 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인 거예요. 커맨드 라인을 왜 보라 그래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는 커맨드 라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을 보고도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커맨드 라인도 안 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커맨드 라인 지금 뭐라고 했어요? 중심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중심에, 이 정다각형의 중심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중심을 지정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일단 중심의 위치도 모르겠거니와 중심을 지정한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중심을 정했으니까 반드시 이 원의 반지름을 물어볼 거야. 근데 반지름을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커맨드 라인을 보라는 얘기는 커맨드 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서 내가 그 요구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안 하고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강사님이 나한테 전에 보여줬던 순서가 중심점을 찍고 외접 내접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으니 그것만 기억하고 강사님이 보여준 순서를 기억을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캐드를 학습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외운 거를 뽑아내고 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응용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려본 거, 강사님이 그려준 거, 강사님하고 같이 해본 거,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명확하게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강사님이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면 그릴 때마다 자, 뭐 하시고요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심점을 찍으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원의 내접 외접을 판단, 이거 당연히 이제 원의 다각형이 외접하겠죠. 그러면 외접한단 말이에요. 원의 외접 C를 선택을 할 거야. 선택한 다음에 뭐 할 건데, 이 반지름이 얼만데? 분명히 저 원의 반지름 물어볼 텐데. 알아야 뭘 하지. 그러면은 여기서 요 모서리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안 배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강사님이 저거 다 알려줄 거예요. 모서리 분명히 알려줘요. 저거 안 알려주는 강사님은 난 본 적이 없어. 강사님은 분명히 알려줬어. 근데 본인이 이제 모서리라는 옵션이 있다는 걸 까먹은 거지. 까먹는 것도 커맨드 라인을 보면 까먹어도 모서리가 써 있으니까, 커맨드 라인을 잘 읽어보면 모서리 써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다고, 까먹었어도. 근데 커맨드 라인을 안 본다니까, 곧 죽어도. 자, 내가 캐드 실력이 아주 출중하다, 아주 뛰어나다, 그런 사람 아니면 지금 제가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 항상 커맨드 라인을 읽으세요. 무의식적으로 뭘 입력하지 마요. 의식적으로 커맨드 라인을 읽고 커맨드 라인에서 뭐 하라 그랬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세요.
그렇게 해서 습관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절대 이걸 어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 초반에. 습관 제일 잘못 드는 게 커맨드 라인을 안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중심점을 먼저 찍으면 대책이 없다. 물론 이제 중심점을 저렇게 찍어도 저는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장난으로 그냥 원에 내접이든 이거 내접이든 외접이든 상관없거든요. 그냥 지금 기본이 I니까 I인 상태로 대충 방향만 맞춰서 그릴게요. 자, F8 눌러서 직격 키고 요 뾰족한 데가 위로 가야겠죠?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지금 요 크기가 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크기가 어쨌든 대충 그려놨어요. 그리고 얘는 옆으로 빼놓을게요. 옆으로 이렇게 빼놓을게요. 옆으로 빼놓고 그다음 여기다는 진짜 제대로 된 거 그려놓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거 그냥 한 방에 그리려면 POL 폴리곤 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읽으세요. 아이고 커맨드 라인 면회수 입력 면회수 입력 해서 이제 5를 입력을 하겠죠. 아까 5 입력했으니까 들어가 있긴 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한 변의 길이니까 뭘 써야 돼요? 모서리 2예요. 자, 2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해라. 그래서 땅 찍어요. 찍고 나서 쭉 빼시면 돼요. 그렇죠? 쭉 접어 당기시면 돼요. 이때 이제 직교는 당연히 켜져 있겠죠. 직교 꺼져 있으면 각도가 틀어지니까 직교 켜진 상태에서 이 점에서 우리가 이쪽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죠. 똑같은 방향으로 쓰죠. 만약에 반대로 가면 뒤집어지죠. 아마 이제 2교시 문제는 이게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 2교시 문제는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원하는 방향만큼 내가 원하는 거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71 하고 입력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엔터를 땅 쳐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1 맞잖아요. 그려지죠. 자, 그런데 내가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내가 저거 모서리 쓰는 법 까먹었어. 까먹어서 이제 외접이든 내접이든 가지고 그려주는데 이게 이제 얼마인지 반지름이 안 쌓여있으니까 결국은 엉터리로 그렸을 거 아니야. 반지름 값을 모르니까 대충 그렸어.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지? 결국은 이제 뭐예요? 요 한 변의 길이를 71이 되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이제 그려놓고 한번 재볼 거라고요. 재보고 땅 재보면 71 안 나오네. 저거 어떡하지? 나 이거 도저히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짜증이 나죠. 솔직히 기억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문제 억지다. 이거 못 그리는 데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이 이제 모서리라는 옵션을 까먹은 건 생각 못 하고. 왜냐면 그게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했으면 애당초 그걸 썼겠지. 그래서 승질을 벅벅벅 내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했다. 그리고 이 모서리라는 옵션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스케일. 축척입니다. 축척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그려놔도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럼 축척은 몇 배 키운다, 2배 키운다, 3배 키운다, 4배 키운다, 아니면은 뭐 몇 분의 몇으로 줄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저게 몇 배인지 어떻게 알고? 내가 이거 대충 그린 건데 몇 배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게 몇 배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땅에서 땅 찍어보고 44.93이니까 컬큘레이션 계산기를 호출해서 71 나누기 4.93 이렇게 하면 14배 요 계산 틀리진 않으면 맞는데 단 이게 4.93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얘가 아마 저 반지름을 가지고 그렸으면 저게 무한소수가 나올 거예요. 무한소수. 저게 소수 좀 두째짜리에서 뭐 끝난다든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고 거의 대부분 어디 단위 1차 단위 여기 있네. 아이고 너무 내려왔다. 여기서 자릿수를 8자짜리까지 키워보면 그쵸? 무한소수가 나올 거예요. 무한소수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해서 어쨌든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값이 딱 정확한 값이다라고 알 수 있다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무한소수가 나오니까 계산이 어렵다. 계산기를 쓴다 해도 상관없어요. 스케일 알면 스케일 명령을 쓸 수 있으면 돼요. 단지 스케일 명령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2배 키운다, 3배 키운다 이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스케일 명령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옵션. SC. 자, 얘를 선택을 해요. 자, 얘 추적을 할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한 변의 길이니까 한쪽의 끝점을 잡아요. 잡고 나서 옵션을 보여.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커맨드 라인을 보라는 거예요. 옵션에 보면 복사라는 옵션이 있고 참조라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스케일을 키워준 거를 복사해서 만들겠다라는 거고, 참조는 뭔가를 참조해서 길이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참조를 쓰면은 이 한 변의 길이가 70일이 되게 맞춰줄 수 있어요. 추적으로. 비율 값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뭐 2배인지 3배인지 몰라도 맞춰줄 수 있어요. 무조건 저편의 길이가 70일이 돼. 그래서 참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학원 강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옵션을 다 안 알려줘. 왜? 그걸 다 알려주면 너무 학생들이 복잡해. 그것도 알아야 돼요? 저것도 알아야 돼요? 심한 학생은, 그런 이제 불만이 좀 많은 학생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거 자주 써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도 아니에요. 그거 자주 써요? 무슨, 이 질문 뭐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자주 쓰는 거 아니면 자기한테 얘기 꺼내지 마라. 자기 알고 싶지도 않다.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태도를 가진 학생은 내보내요, 그냥. 자주 쓰는지 안 쓰는지, 자주 안 쓰는 거 안 배울 거면, 다른 데 가서 배우시라고. 다른 강사님한테 가서 배우시라고. 그게 맞아요. 자주 쓰느냐, 자주 안 쓰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자주 안 써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도면을 그리다 보면. 그게 자주 쓰든 안 쓰든. 근데 나는 귀찮으니까 나 편한 대로 배울래. 일단 그거 학생들 마인드 잘못됐고요. 실질적으로 이 옵션, 선생님 저 옵션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물어보면 그 옵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강사님도 계세요. 왜냐면 강사도 자기가 쓰던 것만 써. 그러니까 자기가 안 쓰던 옵션들은 뭐 하는지 몰라. 그런 강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강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냥 수업에서 짧게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래. 저 옵션들을 다 설명 안 하려고 그래. 제가 학원 강의할 때 가장 불만이 그거였어요. 왜 이걸 다 얘기하면 안 돼? 안 되는 이유?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해요. 강의 시간.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강의 시간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모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캐드 가지고 무슨 작업인지 다 알 줄 알면은 저 옵션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커맨드 라인 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혹시라도 커맨드 라인 보고 강사님이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 커맨드 그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학원 가는 학생들한테 조언을 한다 그러면 강사님한테 그거 기능들을 다 물어봐요. 무조건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강사는 무조건 답해야 돼요. 그거 대충 넘어가. 그거 몰라도 돼. 자주 안 쓰는 거야. 이런 말, 그래도 저는 기능 알고 싶어요. 하고 무조건 물어보세요. 꼬치꼬치.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강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분명히 물어보면 답 못하는 옵션들이 있어요. 강사님들.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사님은.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강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올바른 강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강사를 피곤하게 만드세요. 따지고 물어보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당연한 권리예요. 왜? 여러분 돈 내고 학원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에 답을 할 권리가 있어요, 강사. 아니, 의무가 있어요, 강사는. 돈 받았잖아. 그걸로 월급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어쨌든 저 참조 R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R 해주고요. 처음에 뭘 해주냐면 참조 길이를 지정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뭘 해주냐면, 처음에 제가 여기를 찍었잖아요. 기준점으로. 그럼 기준점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찍어요. 그러면 뭘 해준 거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입력을 해준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다를 입력을 해준 거고, 마우스로 찍어서. 저게 무한소수가 나오니까 값수로는 우리가 입력을 못해요. 그래서 마우스로 찍어서 저 길이가 얼마입니다 입력을 해줬고,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그 길이를 내가 71이라는 길이로 맞추겠습니다라고 엔터를 딱 쳐주면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외접 내접으로 그려도 스케일의 옵션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오각형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다고 하면은 오각형의 옵션을 몰랐던, 스케일의 옵션을 몰랐던,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령의 활용법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강사도, 요새 학원 강사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전혀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응용이 돼야지. 자, 어쨌든 이게 정다각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저 원 그리는 건 이거죠. 여기 원에서 접선. 그쵸? 이거 해가지고 여기 아무 변이나 세 개를 선택하면 돼요. 자, 이거를 여기다도 해줄게요. 여기다도. 원에서 접선 해가지고 여기. 일단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계속 형상을 그릴 거니까 얘는 선택해서 가상선으로 바꿔줄게요. 가상선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거 왜 했냐면 한 가지 더 응용.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얘를 그렸는데 내접으로 그려야 되는데 외접으로 그렸어. 지금 요거 내접으로 그린 거죠? 내접으로? 내접으로 맞춰버렸구나. 어쨌든 내접으로 그려야 되는데 외접으로 그렸어. 그러면은 내접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값이 틀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우고 다시 내접으로 하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내접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내접이라는 거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그쵸? 요 바깥에 내접으로, 다각형이 내접이라는 거는 이 상태로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DRA, 자, 얘의 반지름이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요 한 변 기준으로 맞췄으니까. 근데 요걸 내가 잘못 그려가지고 저게 요거 반지름이 49가 나와야 된다. 요 내접으로 조건을 잡아야 되나? 아니고. 요걸 제가 괜히 지웠네. 요걸 지우는 게 아니라 요걸 지우겠다는 거를. 49. 그러니까 내접 조건이 반지름이 49인 경우에 내가 잘못 그렸다. 그럼 이걸 오각형을 지우고 다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자, 제가 스케일 해볼게요. SC. 스케일로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냐면 기준점은 요 원의 중심을 잡으세요. 원의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랑 참조 R을 해요.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다시 잡아요. 그리고 한쪽 꼭지점을 잡아요. 그리고 49라 그랬잖아요. 제가 반지름 49 입력할게요. 그리고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원이 49로 바뀌죠.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니까요. 내접 외접을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잘못 그렸어도 맞춰줄 수 있어요. 굳이 저 폴리곤을 다시 안 그려도. 뭘 할 줄 알면 스케일에 참조를 쓸 줄 알면. 이렇게 명령 활용을 좀 다양한 범위로 할 줄 알아야 된다. CAT 2급 설명하는데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죠. 그냥 문제나 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강사님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40분이 넘게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잘 선택하세요. 자, 어쨌든 오각형이 그려졌으면 이제 뭐 거의 다 됐죠. 일단은 여기서 이 오각형을 가지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형상 위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강사님들이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오각형 그렸으면 아마 이거 여기서부터 57mm를 떼라. 그래서 요선을 그려라. 요선, 왜냐면 이 도면에서 이제 그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그리는 거. 57mm 띄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는 치수 가지고 뭘 못 그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긴 치수가 별로 없으니까 우측면도로 넘어갈 거예요. 우측면도에서 치수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거 다 그려요. 요거 그리고, 요거 먼저 그릴게요. 요거. 요 형상. 요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모르니까 아직 여기서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높이를 모르니까 일단 안 그리고, 이제, 뭐 대충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학생들 작품이래. 했던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업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 문제에서 감점되는 것들.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형상 기준입니다. 일단은 오각형이라는 형상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오각형 형상이 이제 여기 상부 부분 그리고 하부 부분 두 개로 나눠진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각형을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 하부를 생각을 할게요. 상부하고. 자, 일단은 오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오각형이 결국은 여기 평면도에 보면 109라는 요 높이만큼 이제 길이만큼 존재를 한다는, 오각형이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뭘 하느냐. 자, 만약에 이제 평면도니까, 지금 저 109를 적용하는 건 평면도니까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하면은 보일 게 뭐냐. 가장 오각형의 외곽. 이게 먼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 뭐예요? 요 모서리. 그쵸?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가 보일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위에서 오각형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요걸 그렸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게 X라인 여기서 올라가요. 그쵸? 여기서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가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 개의 모서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XL. 오각형이 여기서 이제 살짝 공간 띄워가지고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있고, 요게 지금 제가 뭐 그린 거예요? 이거 그린 거잖아요. 이걸 그렸으면 오각형이 일단 어느 만큼 109mm라는 길이만큼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럼 이제 옵셋 10. 여기서 이제 정리를 들어가면 그림. 자, 여기서 여기 자르는데 요건 안 자를 거예요. 왜냐면 요 뒤는 오각형을 넘어서 연장이 돼서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각형만 있는 걸 생각하면 이게 잘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안 자르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왜냐면 이건 나중에 연장될 거니까 지금 잘랐다가 나중에 연장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낭비잖아요. 이제 그냥 여기까지만 그렸다. 여기까지만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남두는 거예요. 근데 오각형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모서리는 이제 다 표시를 했어. 얘도 표시하고 얘도 표시하고 얘도 표시하는데 안 보이는 모서리도 있죠. 뭐냐면 반대쪽에 이면과 뭐예요? 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 이 모서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모서리잖아요. 단지 지금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숨은 선으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올라가고, 얘네 둘은 무슨 선? 숨은 선이에요. 왜? 안 보이는 거 그랬으니까. 아이고. 숨은 선을 누르기 전에 ESC를 눌러버렸네. 숨은 선을 클릭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닥 쪽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상태가 보여야 돼요. 일단 오각형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우측에선 어떻게 볼까요? 우측에선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되겠죠. 제일 위, 제일 아래.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요 모서리가 있죠. 이면과 이면이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서 요만큼 올 거고 대충 그거보다 또 요만큼 띄워가지고 대충 요 정도에서 자리 잡을게요. 띄우는 거리는 본인이 잘 선택하세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멀면 작업하기 불편하고 너무 가까우면 여기 있는 형상까지 나중에 배치 작업할 때 막 싸우고 뭐 그러거든요. 적절히 잘 잡고 그 다음에 요거 잡았으면 여기서 아래쪽 잡고 여기서 RAY 레이로 요 교차점 찍고 각도 뭐 또 45도. 입력이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대각으로 이렇게 올려주죠. 그리고 이제 이 선은 델리트 지워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선 이미 그려놨으니까 이거 따온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돼요? XL. 자, 여기 있는 교차점 잡고 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각형은 뭐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요 폭만큼 오각형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측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라인. 자, 여기서 영역을 나누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삼각형 아래쪽. 이쪽은 109mm가 다 있어. 근데 위쪽은 이렇게 경사로 끝나. 그래서 날라가. 없어. 그래도 여기 날라가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리돼야 되는 건 트림 해가지고 자 여기는 이렇게 없을 거야. 왜냐면 여기 요 윗부분은 이렇게 대각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러니까 요 형태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요 부분만 109mm가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뭐 그렇게 잘라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요 부분이 안 나왔으니까 잘라주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를 완성을 하려면 이 사선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이 사선 형태가 요 뒤에서부터 54mm. 54mm. 거기서 이렇게 대각이다. 그러면 이 선의 길이가 54mm가 돼야 되네요. 요 뒤에서부터 54mm. 그러면 저는 LEN. 자, 토탈. 합계. T죠. 합계 T. 그 다음에 54. 해서 어느 쪽이 짧아져라? 이쪽이 짧아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DLI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뭐가 돼요? 54. 그 랭스의 토탈이라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 이거 옵셋 해가지고 54 해가지고 트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얘를 또 지워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어차피 저 수직선은 안 쓸 거니까.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그 검토할 때 그 학생들 작품에 보면 이게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안 지우고, 그러니까 깜빡하고 못 지운 거죠. 안 지운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남아있잖아. 그럼 이것 때문에 또 감점당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아까 초반에 사설 되게 길게 떨면서 강조했지만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명령어를 다양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강사님들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할 때 항상 뭐 어떻게 해요? 옵셋하고 트림하고 예치우고 항상 그런 식으로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학생들 방식은 그걸로 고정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할 수 있게 다양한 명령을 다양한 옵션을 다양하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고정적인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요. 강사 본인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학생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본인이 하는 건 본인 효율성인 거고 학생이 추구하는 효율성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 여지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한정적으로 수업을 하냐. 라는 거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각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각은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XL 앵글 67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67에서 이제 어떻게 여기다 딱 붙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선을 67도로 로테이트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어느 방법이 상관없는데 저는 이미 이제 요 XL 앵글 67로 붙였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냥 끝내죠. 이렇게 해서 탁 잘라주고 중요한 건 지금 요 아래쪽 삼각형이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먼저 보여요. 즉 아래쪽 삼각형은 요 높이까지 있으니까 요 높이 아래쪽의 사선은 이 형상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선 아래쪽에 있는 이 사선은 이 선이 이게 삼각형이니까 앞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니까 얘가 먼저 보이고 얘는 나중이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요 아래쪽은 수문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하고 어느 점? 요 교차점에서 끊고 얘는 무슨 선? MA 수문선이 되는 거죠. 요렇게 형상의 결정이 나요. 그러면 이제 요 경사가 그랬으니까 이 경사를 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느냐? 자, 요 지금 윗부분 형태가 여기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자, 요 꼭지점 위쪽 꼭지점이죠. 꼭지점에 뭐가 생겼어요? 여기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얘는 면이 아니에요. 얘는 위에 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이 면하고
이 선이 만나는 뭐가 생겨요? 모서리가 아니라 한 점이 생겨요. 꼭지점이 생긴다고요. 라인. 그래서 요 꼭지점이 F10 땅 이거 여기 조심해야겠네요. 여기 중간점하고 교차점하고 좀 같으려나? 다르죠. 지금 보시면 교차점은 여기고 중간점은 여기에요. 살짝 아래거든.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 상태로 찍을 때 잘못하면 저 중간점이 찍힐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딱 요 교차점 확대해가지고 딱 요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상부에 있는 모서리가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선에서 끝나고 요 아래쪽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트림. 아래쪽에 얘가 잘려야 돼요. 그렇죠? 모서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하고 여기 54의 길이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위쪽에 있는 모서리 선은 이만큼밖에 없어. 라는 거잖아. 54가 나오면.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 위에 포인트는 땄고 그 다음에 다음 어떻게 가느냐. 꼭지점에서 오각형 형태를 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요. 여기서 여기로 가요. 이 점, 이 점인데 이 점이 어느 경사를 타고 흐르느냐? 이 경사를 타고 흐르는 거죠. 네. 이 모서리 선이 이 경사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에 도착했을 때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포인트가 라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요. 요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선 명령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 위로 올라가야죠. 그 위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와야죠.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한 요 부분 설명한 거를 딱 듣고 다른 강사님들이 수업하는 강의를 보시면은 뭔 차이가 나냐면 다른 강사님들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이 점, 이 점 모두 다 찾기 전엔 얘랑 얘랑을 못 그려요. 안 그린다고요. 근데 이렇게 찾는 걸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이 형상을 이해했다 그러면 형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오각형의 하나의 선이고 이렇게 오각형의 하나의 선이야.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 선이 들어오고 이 선이 들어오면 끊기는 거예요. 거기 면이 합쳐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형상을. 저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느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을 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도면에 대한 형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시작을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여기서 포인트만 따겠다. 대부분 다른 강사님들 수업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왜 찾는데? 안 찾는다 이거. 제가 여기 방금 전에 요 위에 있는 요거 그릴 때 자 우리 이제 이거 다 그리고 이거 다 그린 다음에 야 여기다 선 그려야 되니까 그거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위치적으로 보니까 얘가 맞겠네요. 이렇게 찾는 제가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제 영상들을 다 돌려보세요. 어떤 포인트를 따는데 찾아볼까요?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찾는다는 얘기가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가 결정나면서 이미 그 형상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즉 여기 이미 정면도를 그리는 순간에 뭐가 갔어요? 이미 갔잖아요. 얘가. 찾지 않고 갔잖아요. 정면도 그리는 순간 면 만나서 모서리 있네? 이미 가버리잖아요. 그게 올바른 해석인 거지.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그 강사님들은 뭐예요? 여기 선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알고 있어요? 이 도면을 베껴 그리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이 도면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그 형태를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왜? 누가 저기 선인지 알려주지 않았잖아. 수상이 안 된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결국 다른 사람이 그린 도면을 베껴 그리는 건 가능하지만 수상이 안 된다면 내가 그 형상 자체를 2D 도면으로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술이라니까요. 이미 남이 그린 도면을 뭐하러 베껴 그려.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베껴 그리는 거고.
어떤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하는데 아직 선 그리는 것도 모르는 애한테 설계까지 해가면서 그리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제시가 돼줘야 되니까 여지껏 캐드를 배우는 초반에 베껴 그려 썼던 거지. 베껴 그리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 베껴 그리는 거에서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들은 캐드는 포기해야 돼요. 제도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CH 단계는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는 단계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CH 단계에서 투상이라는 걸 익히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캐드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베껴 그린 거? 끝났어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껴 그리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강사님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캐드 인생을 끝장을 내고 계신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땄으니까 이건 이 포인트 땄으니까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 요 포인트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잘라줄 수 있어요, 트림으로. 요걸로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어디서 끝나요? 얘는 여기서 끝나요. 왜냐하면 요렇게 내려와서 요 점이 뭐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죠. 단지 이제 여기 이제 외형선하고 수문선하고 이제 여기 위쪽이 날아가면서 여기 있는 모서리가 일부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포인트가 어딘지는 갖고 와야죠. 바로 지금.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그 포인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 요 포인트네. 형상적으로 요 포인트가 오잖아요. 와서 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연결돼요? 여기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일로 연결해주면 되죠. 그게 지금 뭐예요? 탕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 삼각형 부분이 딱 나오면 그때 나오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육각형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땄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여기 이제 외형선으로 구분되는 부분. 그래서 요 위쪽이 육각형의 위쪽이 날아가면서 여기 있는 요 모서리가 요만큼이 드러나요. 드러나게 되니까 여기 뭐예요?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 자 끊고, 그다음에 MA, 자, 외형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 이런 형태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하세요. 안 돼도 되지 않아요. 안 돼도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어요. 안 돼도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라고는 얘기 못 할게요. 그냥 백격을 해서도 잘 그리면 시험은 합격을 해요. 맞아요. 아니, 뭐 나는 백격을 해서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장땡이야라고 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죠. 어쨌든, 자, 지금 이제 오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의해야 될 형태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전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보충문제 이제 이거죠. 이거. 요걸 가지고 갈 거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높이가 먼저 나와줘야겠네. 여기까지 높이가 94. 옵셋 94.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선의 여기 끝까지 길이가 이제 얼마가 나와야 되냐? 54에 22다. 그렇죠?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간단해요. 얼마냐? 76이에요. 76. 그렇죠? 암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암산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시험 때는 조금 긴장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시험 본다 그러면 긴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저걸 암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라면은 만약에 암산이 난 잘 안 될 것 같다. 자신이 없다라 그러면 이럴 거예요. LEN 랭슨 토탈 7을 하고 54 해서 일단 이 선의 길이를 54로 맞춰요. 그리고 랭슨을 다시 한번 실행해요. 그 다음에 증분 D를 한 다음에 얼마를 해요? 22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76이 되죠. 이렇게 했어요. 단계적으로 탕탕.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뭐예요? 55도. 55도는 아까는 X라인 가지고 했죠. X라인 가지고 해도 돼. 근데 다시 여기 55도는 방향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55도로 하셔야 됩니다. 55도. 왜냐면 이 기준이 지금 뭐 0도의 기준이 어디? 요 55도 0도의 기준이 이쪽이잖아요. 이쪽이니까 0도. 우리 기존의 0도의 기준은 이쪽이잖아. 이쪽이니까 그게 다르니까 이제 마이너스 55도로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돌려도 되죠. 그래서 이제 RO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가 기준점. 그 다음에 복사 C를 해준 다음에 이제 55 돌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55도는 마이너스 55.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55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해줘요. 이렇게 닿게 해주고 요게 이제 딱 지나가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 있는 요 모서리인데 이게 오각형에 이제 여기 있는 모서리 여기 있는 모서리인데 여기는 이제 요 형상이 합쳐지잖아요. 합쳐지면서 이쪽에 있는 모서리가 사라져요. 요 영역 안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모서리는 사라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거예요. 우측에서 바라보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이 모서리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수은선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반대쪽의 모서리는 여전히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 점에서 끊기. 자, 얘는 여기 교차점 에서 끊기고 MA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지금 쭉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내려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원래 여기가 툭 하고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를 이 선과 이 선이 한 선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라인 얘를 뭘로 처리해요? 가상선으로 연결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선을 안 그렸다라고 하면 아이고 또 ESC를 먼저 눌렀네요. ESC 누르는 타이밍이 좀 빨랐나 봐요. 가상선으로 완전히 바뀌고 ESC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선생님 요 아래쪽도 가상선인데 지금 단계는 솔직히 말하면 아래쪽은 가상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림적으로 보고 하면 되는데 이 얘가 가상선으로 바뀌는 건 여기에 이제 이 원형이 파지는 순간 이 원형이 파져야지만 그때 가서 이제 여기 가상선으로 바뀌는 거고 원래 이제 이 형상만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가 맞아요. 자 이렇게 다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이 형상이 들어오면서 변화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제 그걸 해주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건 저 형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느냐를 보려면 정면도를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저 추가된 형상이 결국은 이 형상이다. 그러면 여기 모서리에서 57만큼 와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나와요. 57mm를 하라 그러면 라인 해서 이제 여기를 딱 찍고 여기서 57mm를 해버리는 거죠. 이 상태로 끝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선생님 학생들한테서 봤을 때 90% 이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90% 정도죠. 90% 정도가 여기가 선이 두 개예요. 오각형이 이렇게 돼 있죠. 오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요.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유튜브 강의 보시면은 폴리곤으로 정다각형을 그리면 무조건 저걸 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대부분 강사님들이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강사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해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분해 안 해도 감점은 아니에요. 분해 안 해도 감점은 아닙니다. 단 지금처럼 오각형에 있는 한 변이 이어져서 다른 데까지 가야 된다. 이때는 분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점이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오각형을 분해 안 해서 감점되는 게 아니라 이 선과 요 아래에 있는 이 선이 하나의 선이 아니어서 감점이에요. 이거 아마 그 채점표 보시면 연결 틀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연결이 틀렸다.
그걸 똑같은 걸 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요거는 좀 빈도수가 적어. 이거는 50% 정도.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다르나요? 근데 이게 이 경사를 이 각도하고 맞춰서 못 그리시는 학생이 있어요. 각도를 맞춰서 그 못 그리는 학생. 그분들은 각도를 못 맞추겠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얘를 여기까지 연장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각형에 있는 요 모든 5개의 변이 어딘가 연장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쭉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선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오각형은 이렇게 폴리라인인 상태로 하나로 돼 있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거 강사님들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저거 분해 안 하면 감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이 계신데, 분해 안 하는 건 감점 아니에요. 단 이 선이 한 선이 돼야 되면 분해 안 하고는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분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님한테 늘상 말씀드리는 건 어떤 조건을 일원화시키지 말아요, 제발. 물론 학생들한테 알릴 때는 자기가 강사가 편하려면 일원화시켜서 그냥 야, 나 무조건 이렇게 해버려! 라고 하는 게 강사는 편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조건을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도면이라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다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자꾸 강사 멋대로 조건을 일원화시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폴리라는 게 둘 수도 있고 분해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꼭 그걸 분해해야 되는데? 단지 지금 분해를 해야 되는 건 뭐다? 이 선을 하나의 선이 되게 하려면 얘를 분해 안 하고는 처리할 수 없다. 네, 그거예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했던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아마 옵셋을 했겠죠. 옵셋 57을 해가지고 라인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선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땅 이렇게 했어요. 이걸 분해 안 하고. 이것도 감점이에요. 뭐? 이 선하고 중복. 선중복이에요. 어차피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분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해를 하는데, 대부분 강사님들 그럼 다 분해하라고 얘기하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면 이유를 잘못 얘기했다라는 거죠. 조건을 잘못 얘기한 거죠. 분해해야 되는 이유가 CAT 2급에서는 무조건 폴리라인을 분해해! 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CAT 2급에서 폴리라인을 무조건 분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 선을 하나로 하려면 우리가 분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라. 자, 그래서 이제 X 분해를 하죠. 왜냐하면 이 선도 연장이 돼야 되고 이 선도 연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7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강사님 아까처럼 여기 수직선 그려가지고 옵셋을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LEN 랭슨 토탈이 아니라 D 증분. D 증분해서 57mm만큼 늘릴 거야. 어느 선을? 요 바닥선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의 선이죠. 얘를 지우면 다 지워지죠.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한 하나의 선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57을 얘를 늘린 거니까 요 포인트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포인트 어떻게 해요? 라인. 자, 이 끝까지 가져가겠죠. 왜? 평면도도 요 포인트까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트림. 여기서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이 높이죠. 이거 이 높이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 형상에서 요 높이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모서리가 하나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딱 가는데, 요때 주의해야 되는 거, 여기 원하고 저기 사선하고 접하는 접점이 있죠. 저거 안 지키게 주의하세요. 이거 실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서 지금 얘가 수직으로 와서 이거 또 요 원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선까지 와서 딱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선은 이렇게 됐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자르기는 해야 될 텐데, 이거 보세요.
얘를 자르기는 해야 될 텐데 여기 잘라버리면 다 날라가죠. 네, 다 날라가니까 요거는 좀 위쪽이 결정나고 여긴 잘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안 자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형상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 포인트가 뭐가 있냐? 자, 이 높이는 보냈어요. 높이를 보냈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오각형 요 경사면과 그 다음에 측면에 튀어나온 이 부분이 요 안쪽에서는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생기는 거죠. 이 모서리. 그렇죠? 그럼 이 모서리가 정면에 보일 거 아니에요. 라인. 자, 이 모서리가. 이 모서리가 어디서부터 있냐? 지금 요 튀어나온 부분과 오각형이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오각형 안쪽에만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요 반대쪽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탁, 탁 요만큼만 있어요. 왜냐면 이 형상과 오각형이 합쳐지는 건 오각형이 있는 곳에만 합쳐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정면도에 발생되는 변화는 다 체크를 했고, 그 다음 평면도에 발생되는 변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얘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아니야. 요 끝부터 하자. 얘가 이제 튀어나온 요 끝단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평면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알아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전체를 다 가로지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일부 어느 구역만 있냐. 그러면 이 부분이 가져야 되는 거는 어디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이거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다? 라인 여기 이 선의 끝까지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얘가 이제 쭉 이렇게 수평하게 들어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평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대충 그렸는데 원래 대충이 아니라 얘가 결국은 여기서 요 오각형에 만나는 데까지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어디서 끝난다? 트림. 이렇게 끝나.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예요? 여기가 끝까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결정이 나면 이 부분을 끊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하고, 그쵸?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안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얘는 여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요 두 개 사이를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튀어나온 건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원래는 이제 요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가 있어요. 요 모서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원래는 여기서부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은 더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이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모서리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모서리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이 포인트가 누가 되냐면 이쪽으로 가보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저쪽 이쪽이 이렇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원래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잘려 나가야 돼요. 근데 안 잘려 이렇게 자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아래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냐면 여기 구멍 원형으로 구멍을 뚫잖아요. 뚫는 게 이 빗면에 맞춰서 뚫리면서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 구멍이 뚫리면서 뭐예요? 여기 있던 이 모서리선의 일부가 이렇게 사라져서 여기는 중심선만 남았고 사라져가지고 외형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에는 외형선이 없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외형선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여기가 다 파이니까 저 오각형의 빗면에 맞춰서 파이게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델리트로 지워버리면 되겠다. 원래 끊어서 그린 거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저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줘야 되는 거는 요거 했고 이제 여기서 요렇게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얘하고 만나는 데서 뭐가 있어요? 요 모서리. 요 모서리가 있죠. 이 모서리가 여기서 땅. 자, 땅 오는데 이제 얘는 어디까지 있냐? 결국은 그게 만나는 게 오각형 여기서 끝나는 데서 끝나죠. 땅 이렇게 끝나는데 어디서부터 오각형은 여기서부터니까 만나는 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됐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서 라인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돼요. 끝하고 딱 맞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에서 여기서부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를 여기 라인으로 내려보면 수직하게 내려보면 정확하게 일치. 그러니까 이게 요 포인트를 다 따려고 막 사각형으로 돌리고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 막 사각형으로 막 돌리고 막 온갖 쌩 난리를 친데 난리를 칠 필요 없이 그냥 이 오각형의 얘가 먼저 결정이 나고 그냥 이게 정면에서 갖고 오든 우측면에서 갖고 오든 아무데나 한 포인트를 갖고 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나고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여기는 한 면이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면이니까 없어지고 얘는 이 형상 하부에 숨었으니까 수문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온전히 다 이렇게 있을 때 온전히 다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서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는데 얘도 솔직히 말하면 요 아래쪽은 남아야 되는구나. 요거 타고 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요 부분 형상은 어차피 이제 요거 파이면서 바뀌니까 여기 원형 파이면서 바뀌니까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원래 이제 저기도 정리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저기도 정리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막 지우고 다시 설정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형태다. 이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처리해야 되는 거는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모서리 잡았고 얘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만나는 포인트가 이제 또 있죠. 요 형상하고 만나는 요 포인트. 그럼 이제 요 오각형하고 만나는 여기 요 포인트가 되거든요. 포인트. 그래서 그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사하고 만나는 요 포인트가 발생해요. 땅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땅. 그래서 이 모서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모서리가 이쪽은 날라와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수문선으로 됐죠. 여기가 수문선으로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모서리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끊긴다. 그게 이제 이점이죠. 이 포인트가 끊기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상을 쭉 타고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요 바닥에 이제 요 포인트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쭉 하고 얘가 어디로 이어져요? 여기로 이어져요. 타고 이렇게 경사를 타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아래쪽에 숨어 있는 거니까 수문선으로 바뀌고 얘도 수문선으로 바뀌고 얘는 끊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어떤 여기서 선을 버리고 내가 이 선을 그리려면 너네 포인트를 갖고 와야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뭐예요? 여기서 얘를 그렸잖아요. 얘를 그렸으면 얘가 발생되면서 추가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어떤 형상하고 만난다 그러면 다른 면하고 저 형상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다른 면하고 만나면 발생되는 모서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추가되면서 이제 여기 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오각형하고 합쳐지면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가 있네. 그러니까 걔가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영상이 끝나는 이 모서리가 추가됐는데 또 걔가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면이 있으니까 이 면이 또 이 오각형하고 만나서 오각 경사면하고 만나서 발생되는 이 모서리가 있겠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 끝에 요 모서리가 있는데 이 모서리하고 이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저 포인트가 있겠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뭐예요? 이 형상이 그려지는 여기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나온다라는 거죠. 형상적으로. 근데 그걸 뭘 찾고 있어요. 순서를 왜 세고 있냐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거 왜 세고 있어요? 왜 세고 있냐고? 형상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답답한 게 형상을 이해 못하고 그 형상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왜 이 CAT 2급 강의를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안 돼요. 이 CAT 2급이라는 게
그냥 그림을 베껴 그리는 게 돼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계속 얘기를 하지 마. 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지? 안 쪽팔리나? 저는 쪽팔려서라도 그렇게 강의 못할 것 같아. 되게 민망해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여기까지 형상을 정리하면 이제 요 형상이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하나예요. 남은 건 이제 결국 이제 이쪽 우측 면도에서 요 47짜리 요 원형으로 구멍을 뚫었을 텐데 그 구멍이 직선 형태로 끝까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경사면에 맞춰서 테이퍼로 이렇게 뚫린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평면도에 여기 형상이 여기 좌측에 있는 얘하고 똑같아지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요 앞쪽 원형으로 파진 요 앞쪽은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 이면과 이면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 삼각형이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어차피 그렇게 정리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미러 정리를 해버리면 그냥 미러로 처리하시면 돼요. 미러 해가지고 요 오각형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딱 넘겨버리시면 돼요. 넘겨버리면 돼요. 넘겨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트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지금 보면, 외형선이 두 개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외형선이 아니죠. 여기는 중간에가 뭐예요? 중심선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끊긴 채로 두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미리 이제 요렇게 어차피 테이퍼로 쳐질 거니까 미리 정리를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원을 그려야지 원 그리는 게 우선 여기서 여기 요 삼각형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47짜리 원이 이렇게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급하게 뭐예요? 이거 탁 이러면서 자른다. 그렇죠. 원을 여기 이제 바깥에 있는 원들을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경사면하고 만났다는 거. 경사면하고 원형의 구멍이 만났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타원부터 그리는 게 낫겠죠. 원을 자르기 전에. 왜냐면 우리가 타원을 그리기 편하려면 원을 안 자른 상태에서 그리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타원을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 원의 4분. 그렇죠? 이 원의 4분이 이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 4분이 뭐하고 만나야 돼요? 빗면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잘 안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때 실적으로 이 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끝나는 건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이 원형이 끝나는 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모서리가 가야 되거든요. 이모서리가 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선을 연장해서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요모서리 보낸 거에서 만나서 끝나요.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그렇죠? 형상이 거기까지 없으니까. 근데 이 X 제가 이걸 연장을 해요. 저 이거 잘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 연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X라인으로 더 씌워요. 이렇게 더 씌우는 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더 씌우고 이제 타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를 다시 지워요. 근데 지금 왜 연장해요? 어차피 연장하고 여기 맞춰서 다시 잘라줄 거예요. 어차피 얘는 한번 연장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 거면 지금 여기서 맞춰주고 이게 뭐예요? 여기 4분이니까 4분이 타원을 발생시키는 경사면하고 만나는 포인트를 어떻게 해요? 올려줘야지. 위로 수직하게. 그럼 여기 발생되는 타원의 한쪽 4분이 놓일 위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은 어디냐? 중심은 뭐예요? 땅 만나서 여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올려서 보낼 수 있지만 이미 요 포인트 올려서 보낸 게 누구예요? 얘예요. 그렇잖아요. 얘잖아요. 얘예요. 얘니까 어떻게 해요? 라인.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얘를 뭘로?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4번 위치가 이제 정확해졌죠. 아까는 좌우 위치만 확정이 났는데 결국은 여기가 4분이 놓여야 되는 좌우 위치고 그 다음에 4분은 중심과 수평하게 놓여야 되니까 여기가 타원의 한쪽 4분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타원의 중심. 그렇죠? 나머지 뭐예요? 타원의 이쪽 4분은 어디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타원이 그래서 그러면 타원의 저쪽 4분은 어떻게 돼요? 저쪽 4분은 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이 4분이 와서 땅 가고 이제 이거 정리해 주는데 얘는 모서리가 있죠. 여기서부터 타원의 중심이 있는 여기까지 이 모서리 선이 남아요. 왜냐하면 여기 형상 보면 땅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 땅 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원호면과 그 다음에 이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모서리가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 점에서 끊기. 그래서 얘는 요 포인트에서 끊기고 얘는 무슨 선? 중심선이 돼야죠. 그러면 이제 이쪽 형상 정리됐고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타원의 중심 4분 4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뭐예요? 2L C 중심 4분 4분입니다. 그럼 타원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탑은 그랬으니까 얘는 지우고 얘는 있어야죠. 이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요선은 지우고 여기 4분 딴 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 여기서 아까 이걸로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잖아요. 지금 이제 자르는 거죠. PR 얘를 기준으로 바깥을 자르는데 그냥 자르면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모서리 2를 연장 안함으로 노 익스텐드로 N 해서 탕 이렇게 잘라주면 한 번에 잘리겠죠. 이거 혹시 뭐지? PR 해가지고 엔터 2번 쳐가지고 그냥 잘라라 이 짓거리 이게 쪼각쪼각 나죠. 쪼각쪼각 실제로 요거랑 제가 했을 때 여기 타원도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남냐면 요거 남는다든가 요거 남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봐가지고 조그맣게 남아가지고 기억을 못한다든가 막 어디선가 쪼가리가 나가지고 그 쪼가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작성한 학생 중에 한 30% 정도는 제출한 학생 중에 30% 정도는 이 타원의 쪼가리나 아니면 이 원의 쪼가리가 막 남는데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엔터 땅땅 2번 쳐가지고 전체 모서리를 경계로 잡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트림으로 잘라대서 그래요. 미세하게 어딘가 하나 눈에 안 보이게 쬐까맣게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견돼요. 근데 그 여러분들 선생님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는데 그 찾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0.0000001mm라도 길이를 갖고 있으면 화면상에는 안 보여요. 티가 안 나요, 잘. 왜냐면 선들 사이에서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근데 알아요. 거기 그게 있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저도 찾아낼 수 있어요. 저도 찾아낼 수 있는데 하물며 이걸 전문적으로 채점을 하신 분들이 못 찾아낸다. 그럼 여러분들 헛꿈 꾸고 계신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찾아내요. 소수점 8개짜리까지 틀린 거 그것도 찾아내요. 8개짜리에서 하나 1 딱 0.001 딱 틀린 것도 그거 찾아내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트림 땅 해서 여기서 모서리 2를 연장 2로 해주고 연장 안 하면 있지 노 익스텐드로 2를 N 노 익스텐드로 해주고 이렇게 잘라주면 정리가 끝나죠. 자, 요거 정리되고 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원 가지고 구멍을 뚫게 되면 여기 있던 이 모서리도 사라지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면이 하나로 합쳐져요. 이렇게 이면 자체가 다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트림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하나의 선이었다라는 걸 다시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그려지고 MA 가상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상선이면 점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색깔만 이런 게 아니라라고 하는데 너무 짧아요. 점 2개가 있기에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 점 2개를 왜냐면 점 크기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2개나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면 얘는 숨은 선처럼 점점점점 이렇게 되네. 근데 그렇게는 안 만들어요. 그래서 중심선 또는 가상선은 지금 여기도 요거 중심선인데 점 없잖아요. 너무 짧은 경우는 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저거는 제도법상에 저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너무 짧은 중심선이나 가장선은 그거는 그냥 가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심선으로 바뀌어야겠죠. 여기도 하나의 면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트림 뭐 이렇게 해서 땅 여기서 잘리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MA 중심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이 원호 면하고 요 면하고 이 면하고 만나는 이모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면하고 만나는 이모서리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모서리는 여기서 어디로 간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요 부분 잘 그렸는데 희한하게 이제 요 선의 높이가 미세하게 틀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검토해본 학생들 보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포인트가 뭐 때문에 뭐가 원인이 돼서 어긋났는지 역추정을 해보면 추적이 안 돼요. 희한하게 요 부분 틀리는 부분들이 좀 계시다. 뭐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모서리가 평면에서도 보여야죠. 위에서도 보여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뭐예요? 이 타원하고 만나서 이 경사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내려보면 수직하게 내려보면 얘가 정확하게 여기에 딱 교차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각형 돌리는 거 강사님들이 하는 거 사각형 결국은 선생님도 사각형을 돌리시네요 라고 하는데 제가 돌리는 건 저 위치를 찾기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저 위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보는 거죠. 혹시나 내가 잘못 그렸을 수도 있잖아. 잘못 따오거나 실수를 할 수 있구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각형 돌리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검산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태를 그릴 때 쓰는 방법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원래 그게 채점하는 사람이 검토할 때 쓰는 방법이지 형상을 그릴 때 그 방법을 쓰는 거는 그 사람은 결국 투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형상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강사님들이 검산의 방법을 학생들한테 작도의 방법으로 알려주는데 작도의 방법으로 그걸 써버리면 여러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형상을 이해 못하고 끝나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된 행위인지 모르고 강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냐? 난 얘 그거 알려줘가지고 자격증 합격시켜줬다. 자격증 합격시켜주면 뭐해? 애를 병신을 만들어놨는데. 누가? 강사 당신이. 왜 그딴 방법을 알려줘서. 그러니까 수업 자격증만 합격시켜주면 만사가 다 자기는 오케이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사님들.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자격증을 떨어뜨리더라도 애가 자격증이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랑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주는 게 맞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뭐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그 뭐 요령, 꿀팁 이렇게 막 온갖 포장을 해대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재수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정리하는 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하고 얘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거 자르고 이거 잘라주면 돼요. 그렇죠? 이거 지워주시면 돼요. 자 평면도 다 그려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문제 잘 보시면 이제 요거는 베껴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걸 냈느냐 안 냈느냐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100% 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5mm 하고 MA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평면도 다 그리지 않았나요? 왜냐면 마지막 해야 될 요소가 끝났으니까 다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면도도 쭉 했는데 여기 주의해야 될 거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 중심선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중심선, 여지껏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렸냐면, 여기 중심선 나가 있으면, 여기서 포인트 이거 딸 때, 요 중심선이 갖고 있는 포인트를 잘못 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저런 것들은 전 나중에 하거든요. 실수하지 말라고. 나중에 요 원의 4분을 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5mm.
5mm 정도 튀어나오게 하고 MA 중심선 속성을 가지고 톡, 톡, 톡. 중심선 여기 절반 끊어버리시는 분들 감점입니다. 여기에 중심선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그렇죠? 우측면도도 이제 뭐 할 거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랬다라고 하는데 아직 남은 거 뭐예요? 여기도 주의해야 될 거 중심선. 요거 두 개 빼먹으신 분들도 꽤 나와요. 한 30% 정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거는 더 티가 안 나가지고 한 50% 정도는 빼먹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안 그리셨더라. 그리고 진짜 90% 정도 많은 거는 여기에서 요 폴리라인을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했는데 요 선을 연장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선을 따로 그린 거. 이거 그리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90%가,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90%가 이걸 따로 그렸어요. 그리고 한 50% 정도가 요것도 따로 그렸어요. 요거 익스텐드로 연장하는 게 더 편했을 텐데 힘들게 요 각도를 맞춰가지고 따서 그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각도를 못 맞추고 이렇게 따서 그리시는 분, 약간 기울어지게 따서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두 분 정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라. 어쨌든 여기 중심선 이제 마저 정리를 하면 라인, 자, 여기서 이쪽으로 수평하게 5mm, 그 다음에 여기서 위쪽으로 수직하게 5mm, 그 다음에 이제 MA 중심선 속성을 고스란히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N DE 5mm 튀어나오는 거 여기서는 아래쪽으로만 튀어나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튀어나온 거 한 김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 끝에 5mm 튀어나오게, 요 위에 5mm 튀어나오게, 이쪽으로 5mm 튀어나오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5mm 튀어나오게. 요런 거 미리 작성을 해놓으면 여기 뭐 여기 교차하는 점 이런 것들이 요 선의 끝점 이런 것들이 추가되니까 저것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런 것들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안 해주는 거고, 여기도 5mm 튀어나가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짧게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LEN DE 마이너스 2mm 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외형선하고 일직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외형선하고 일직선이죠. 그래서 여기 살짝 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외형선하고 중심선하고 일직선이니까 여기 띄워주고, 여기도 외형선하고 중심선하고 일직선이니까 여기 띄워주고, 그렇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는 얘만 띄워주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 띄워주고, 그 다음에 요 반대쪽 여기도 띄워주고, 여기도 띄워주고, 중심선뿐만 아니라 가상선도 이렇게 띄워주시는 겁니다. 간혹가다가 이거 숨은선까지 띄워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저걸 띄워주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건 외형선과 외형선이 아닌 선들은 다 띄워준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형상선이냐 비형상선이냐를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형상선들은 절대 띄우는 거 아니에요. 끝점의 위치를 절대 띄우시는 게 아니고 형상이 갖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형상이 아닌 부분들은 얜 형상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형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형상선들은 띄워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간혹 가다가 요 중심선 요렇게 돼 있는데 얘도 이거 끊으셔가지고, 여기를 굳이 끊으셔가지고 마이너스 2mm 띄우고, 이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오해가 있어요. 이 외형선하고 닿지만 외형선하고 일직선이 아니에요. 일직선을 이루지 않으면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땐 띄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를 비워주는 게 아니라. 근데 저거를 굳이 저렇게 띄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거 띄우셔도 감점이에요. 거기를 그렇게 띄우셔도 잘못된 것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거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면을 그리셔야지, 그냥 캐드에 있는 명령을 가지고 여기 있는 그림을 베껴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인드로 이걸 하실 거면 그냥 때려치세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제발 그딴 식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왜 베껴 그리기를 자꾸 가르쳐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학생은 나한테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베껴 그리든 뭐라든 난 자격증만 합격시키면 돼요. 에라이 씨, 네 인생이나 그따구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좀 사설이 이번에도 유독 길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AT 2급 형성 착도를 완료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치수기, 그리고 배치 작성, 그 다음에 출력 설정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